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베팅 공유, 농구 토토 승 5패 18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1, 2차에 걸쳐서 16조합까지 압축해 들어가면서 제2등급 그리고 Q등급 이렇게 압축 정리본 함께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K등급 언더오버 토토 편성 뜨면은 그 또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등급 JQK 플러스 A등급은 스페셜 토토, 매치 토토, 마이베팅 추가 공유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전 최근에 스페셜 토토에서 재미를 좀 많이 봤습니다. 100배 넘어가는, 200배 넘어가는, 500배 넘어가는, 700배 넘어가는 이런 슈퍼 배당들 스페셜 토토에서 더블, 트리플, 또 야구, 축구, 농구 이렇게 하면서 스페셜 토토에서 좀 성과를 크게 좀 거둬왔는데, 이제 근래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조정의 기간, 좀 쉼의 기간, 적중의 쉼의 기간, 이런 것도 쉼 없이, 적중 같은 거는 쉼 없이 계속 가도 괜찮은데, 아무튼 그런 시간을 좀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촉이 나쁘지는 않다, 촉이 꺾인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적당한 조정의 기간을 거쳤다 하면 이제 다시 또 이 멤버십 스페셜 매치 이런 또 언더오버 이런 쪽에서 다시금 또 적중의 승전보가 또 날라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이런 또 전망치가 있어야지 또 배팅하는 맛이 나지요. 그러면서 그런 걸 좀 기대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매 경기 그리고 매 회차 아무튼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모쪼록 아무튼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승하시기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는 토토왕TV에서, 프로토는 프로토왕TV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토왕TV와 더불어서 프로토왕TV까지 같이 쌍구독 해주시면 정말 쌍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보시도록 하시죠. 이게 농구 토토 10승5패 18회차가 되겠습니다. 이 18회차에 앞서서 일단 2월 금액은 없고요. 그리고 11월 17일 수요일 11시 50분이 마감입니다. 그것도 착오 없으시게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자, 18회차니까 최근에 승무패에 해당하는 결과가 지금 어떻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지 그거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17회차에서 먼저 앞선 직전 회차지요. 17회차에서는 승 쪽에서 6개 경기, 무 쪽에 5에 해당하는 게 1개 경기, 패가 7개 경기, 그리고 16회차에서는 6개 경기, 3개 경기, 5개 경기. 15회차에서는 4개 경기, 승 쪽에서. 그다음에 이때 무 5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패 쪽에서 1개 경기. 딱 보면은 아무튼 이 승 5패, 승 무패 이러한 분포도도 한쪽으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듯이 이 승5패, 승무패 이런 분포도도 이렇게 5가 이때는 15회차에서 5 쪽에서 9개 경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나오니까 다음에는 또 3, 1 이렇게 또 줄어들게 되고, 또 요때 패 쪽에 15회차 패 쪽에서
한 개 경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5, 7 또 이렇게 올라오고 승 쪽은 뭐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꾸준하게 좀 나오고 요때 좀 덜 나온 셈이니까 여기가 다 마킹을 가져갔으니까 그럼 좀 더 올라오고 평균치 에버리지 때려주고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흐름이 나가고 있는데 뭐 또 그런 흐름을 또 감안하고 보자라면 일단 직전 회차에서는 승과 패 쪽에서 나눠 가졌고 마킹을 나눠 가졌고 그러면서도 패 쪽이 좀 많이 나온 셈이죠. 패가 좀 많이 좀 오버된 느낌 좀 들고요. 5 무에 해당하는 5 마킹이 한 개 경기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한번 무 쪽을 또 무 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배팅 전략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이때는 무에 9개 터지는 거 보고서 무 쪽에서 9개 터지는 거 보고서 그 다음 회차에서 제가 16회차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런 워딩의 타이틀을 뽑아드리기도 했었는데 무 많이 먹었다 아니가 무 이제 그만 먹을란다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단 맥은 잡고 갔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무가 깍두기가 먹고 싶다. 요번에는 뭐 그런 식의 배팅 전략이고 그런 식의 타이틀이 되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예, 요런 얘기 좀 한번 더 참고하시고요. 자, 1번 경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유타랑 필라델피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유타랑 필라델피아의 경기인데 지금 필라델피아가 좀 악재가 있지요. 지금 엔비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프로토콜에 걸려가지고서 나오질 못합니다. 엔비드가 없으면서 확실하게 경기력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팀도 연패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시몬스는 애시당초에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 속에서 엔비드까지 이러면 조금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대목이죠. 필라델피아가 시몬스 때문에 그러니까 계륵 같은 존재가 돼버린 시몬스라서 벤 시몬스 지금 일각에서는 트레이드 설까지 나오고 있고 한데 아무튼 뭐 그 정리도 해야 될 과제가 아니겠는가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레이커스 경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또 시몬스에게 다시 한번 꺼내 보겠고 그렇게 일단 보면서 요게 쉽지 않다. 필라델피아 쪽을 보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유타가 폭발력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또 박빙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쭉 달려서 대차로 이겨버리는 뭐 이런 폭발력도 있는 팀이라서 이렇게 유타 쪽으로 한 방으로 가도록 하겠고 다음에 2번 경기 클리퍼스랑 스퍼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클리퍼스 다음에 스퍼스 이렇게 되는데 클리퍼스가 최근에 아주 강한 시즌 초반에 아주 그냥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발동이 걸리더니만 막 쭉쭉쭉 올라옵니다. 카와이가 없어서 올 시즌 참 걱정이 됐던 클리퍼스였는데 역시 이제 넘버 2 카와이가 넘버 1이라면 이제 넘버 2에 해당하는 폴 조지가 최근에 아주 좋은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시절에 막 펄펄펄 날아다녔던 그 폴 조지 그때 모습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 모습을 다시 연상케 하는 그 정도의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활약이 꾸준하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맹활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 네,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뒷받침되는 선수는 뭐 잭슨, 블레소 이런 선수들이 이제 뒷받침까지 같이 해주면서 클리퍼스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일단 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변의 여지는 여기가 있습니다. 일단 무에 대한 그 배팅 전략을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기 이렇게 살펴보면서 무에 대한 배팅 전략 거기서 이변을 노리는 거 이런 거 한번 배팅 전략으로 한번 살펴봤잖아요. 서두에 그래서 이변의 여지는 여기서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3번 경기는 가스랑 오리온 초코파이의 경기 가스 다음에 초코파이 이렇게 가스가 역시 이제 계속 가스를 보면은 조금 뭔가 한 치수 부족하다 싶은 것이 두경민의 부상 이게 좀 2% 부족합니다. 항상
가스 쪽에 배팅을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두경민 부상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건데, 오리온스는 그래도 라인업 구성이 그래도 균형 있게 노림이 구사될 수 있게끔 형성이 되어져 있죠. 이대성의 부담이 이정현이 이제 신인으로 가담해 주면서 전력에 그러면서 이대성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대성은 좀 더 득점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이승현은 뭐 최고의 빅포드 또 골밑 자원 이렇게 되겠고, 이쪽에 좀 멤버는 확실하게 오리온스가 더 낫다, 순위만큼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신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리온스 쪽으로 이제 보고 가는데, 대신에 이정현이 아무래도 경험이 좀 아직 없는 신인이다 보니까 좀 기복을 좀 보이긴 하지요. 그러니까 그 기복에서 나오는 여기 노림수도 같이 좀 가지고 가고, 일단 여기를 좀 배제하고 가면서, 여기를 지우고 가면서, 오리온 정도 되면, 고양 정도 되면은 연패로 갈 팀은 아니고 연승에 대한 기대치는 있는 팀이고, 그리고 지금의 가스는 연승 기대는 좀 힘들고, 그러면서 연패로 안 간다 그러면 선전이다라고 해줄 수 있겠고, 뭐 그렇게 사이클 잡으면서 가스는 배팅을 보면, 실전 배팅을 보면 되겠고, 프로토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마킹 한번 넣어보고요. 4번 경기 샬럿이랑 워싱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샬럿, 다음에 워싱턴. 이렇게 여기 그 브래들리 빌이 뭐 조모상 때문에 좀 좀 부재중이기도 했었고, 샬럿 빌이 조모상 끝나고 뭐 복귀를 하든 아니면 좀 더 시간이 복귀까지 필요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샬럿 쪽의 복병 노림, 특히 홈에서 배당을 주는 자리는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노림수를 둔다라는 저는 그 노림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카고랑 워싱턴에 대해서 제가 시즌 초에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던 그런 예상치를, 프리뷰 예상을, 일반적인 프리뷰 예상을 가지고 있었던 우승 배당에서도 많이 모자르고, 실제로 그랬을 때 제가 넣어드린 프리뷰는 워싱턴과 시카고는 올 시즌 보통 아닙니다. 아무튼 크게 반등이 나올 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워싱턴도 그렇고 시카고도 그렇고 아주 강한, 거기에 부응하는 강한 지금 레이스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복병으로 샬롯도 제가 같이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은 복병 대 복병, 거기에다가 워싱턴은 이미 이젠 액면이 센 팀이 돼버렸고, 그러면서 샬롯의 홈 경기 그리고 역배당 구도, 그러면은 배당 가치는 여기 있다. 이렇게 샬롯 쪽에 있다. 헤이워드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자원들도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플럼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바운드 그랩을 좀 해줘야 되고, 브리지스가 굉장히 경기력이 좋아졌고요. 라멜로 볼은 이미 그 레벨 수준 위로 올라와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앞으로 장차 5년 6년 후에는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도 있게끔 뭐 그런 기대치를 갖게 하는 라멜로 볼이 있고, 여기 볼은 이제 라멜로 볼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홈 경기 이점이 있고, 배당 가치 있고, 샬럿 쪽으로 저는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요. 다음에 5번 경기 디트로이트랑 인디애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디트로이트랑 인디애나 경기인데, 인디애나가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좀 여유 있는 상대를 만났죠.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디트로이트가 공격이 너무 약해요. 좀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NBA 팀이면 평균 득점이,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팀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100득점 이상은 넘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디트로이트는 수비도 수비지만 지금 평균 득점이 97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너무 약하니까 공격이 너무 배팅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 다음에 6번 경기는 애틀란타랑 보스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둘 다 이럴 팀이 아닌데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그런 팀들이지요. 받쳐주는 자원들이 좀 부족해서 지금 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트레이 영 말고, 다음에 또 테이텀 말고 나머지 자원들이 좀 보태줘야 되는데 그게 좀 모자른 거.
그러니까 두 팀 모두 다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노리는 그런 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애틀란타가 좀 모자른 부분은 지난 시즌에 애틀란타가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언더독으로 히트를 쳤는데 근데 지난 시즌에서는 수비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디나이도 계속 선수들이 막 손 들고 다니는 계속 벌 쓰고 다니는 그러면서 지치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손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난 시즌에 비해서 수비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실제로 지금 경기당 실점이 107실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즌 애틀란타에 비해서는 확연히 달라진 약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일단 애틀란타를 조금 자제하면서 보스턴의 반등, 똑같이 반등을 노리는 자리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보스턴의 반등을 좀 노려본다. 그리고 트레이 형이랑 테이텀의 대결에서도 전 테이텀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7번 경기 브루클린이랑 클리블랜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브루클린이랑 클리블랜드가 많이 좋아졌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브루클린의 벽을 넘기는 그것도 원정에서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뉴욕 원정이 아니라면은 또 클리블랜드 홈 경기라면 모르겠는데 또 이게 뉴욕 원정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결론이고요. 여기도 이제 브루클린이 어빙 리스크가 있어서 좀 초반에 좀 질퍽질퍽 했던 게 있는데 역시 슈퍼 유닛들을 보유하고 있는 브루클린으로서 위기를 다 개인기로 뭐 하든이나 듀란트나 이런 개인기로 다 극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수비가 약점이 또 수비였는데 지난 시즌도 수비의 약점이 있었죠. 지난 시즌도 공격력은 폭발적이었는데 수비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업을 이루지 못했던 브루클린 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지금 수비는 한층 더 짱짱해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정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최근 일정이 원정을 쭉 장기 원정을 가면서 아주 그냥 동은 뭐 자기 동네니까 동은 뭐 빼더라도 북으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가 또 저기 뭐 서부에 근접한 중부 끝에까지 갔다가 뭐 토론토 올라갔다가 올랜도 내려갔다가 오클라호마 갔다가 막 이랬습니다. 이제 그런 일정 다 피곤했던 원정 마무리하고 이제 홈 스위트 홈 브루클린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여기는 브루클린 쪽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간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고요. 7번 경기까지 계속 이어서 8번 경기서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서부터 계속 이어나가 보면 여기서부터요. 자, 뉴욕 닉스랑 올랜도 매직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뉴욕이 여기는 뭐 저는 하나 뭐 죽다시피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는 뭐 올랜도 원정을 가도 뉴욕으로 들어갈 판인데 저렇게 보여지고 올랜도는 최적의 멤버로 와도 쉽지 않을 판인데 뭐 부상자가 장기 부상자가 많아서 계속 올 시즌이 좀 암울해 보이는 것이고 뉴욕은 제가 이 선수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지난 시즌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워딩을 쳐드렸었죠. 북치고 장구치고 랜들 여기 이제 로즈 하나만 보고 가면은 탑이 좀 불어날 수 있는데 이제 워커가 같이 살아나주면서 워커가 득점과 또 볼 캐리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좋아지고 살아나면서 그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고 왜냐하면 로즈가 워낙 유리 몸이라서 언제 깨질지 몰라서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른 랜들 같은 애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면은 그래도 뭐 벌떡벌떡 일어나겠지 싶은데 로즈가 막 괴성을 지르고 막 한번 착지 한번 잘못해서 구르면은 뭐 철렁철렁하죠. 그래서 이제 워커의 이제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워커의 출전 시간 러닝 타임이 더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성적이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워커가 다시 워커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뉴욕이요. 뉴욕 쪽으로 보도록 하겠고, MSG 승부는 또 기대가 모아지는 것이고, MSG 신라면 메디슨 스퀘어 가든입니다. 다음에 9번 경기, 밀워키랑 레이커스의 경기, 밀워키랑 레이커스의 경기가 되겠고요. 밀워키 쪽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역시 부상과 공백입니다. 미들턴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프로토콜에 걸려서 지금 못 나오는 입장이고, 로페즈는 로페즈 등 부상인데, 등 쪽 부상이 등 쪽이 부상이 올라오면 좀 오래 가죠. 그게 잘 부상에 걸리지 않는 부위가 등인데 등 쪽에 통증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또 다시 회복되고 풀리는데 굉장히 오래 가는 부상이긴 하죠. 그런 게 좀 불안합니다. 등 부상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뭐 목 디스크니 또 이게 등 요즘에 컴퓨터에 많이 앉아 있는 사람들, 우리 현대인들 또 이렇게 막 거북목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도수 치료 받고 있거든요. 엄청 아파요, 진짜. 등 쪽에 그 모든 게 이게 등 쪽에 등이 휘면서 다 이렇게 디스크도 유발하게 되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데는 뭐 이렇게 목 쪽이고 또 이게 어깨 쪽이고 그런데, 그거 치료하는데 도수 치료를 등을 막 그냥 엄청 막 집 밟다시피 하더라고요. 엄청 아픈 거였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 도수치료사한테 또 직업병을 못 섬긴다고 선수들이 이렇게 부상당하고 이렇게 도수치료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선수들도 한번 등 쪽이 안 좋아지면은 등 쪽을 풀어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잡담입니다. 아무튼 로페즈가 지금 등 쪽이 좀 좋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고, 이런 좀 악재가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레이커스 쪽이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이, 데이비스가 고군분투 해주고 있는 모습, 론도도 복귀를 했고, 아무튼 르브론 제임스가 없는 와중에 그래도 굴러갈 수 있을 만큼의 최상의 차선책으로 굴러가고 있긴 합니다. 저기 카멜로의 한 방도 살아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엘링턴이 굉장히 좋은 슛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쪽에 좀 기대치를 또 갖게 하고, 이제 서부르기 문제인데, 서부르기에 대한 평가가 이 바닥에서도 그렇고 또 언론도 그렇고 대부분 평가점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성공한 영입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 관점이, 원래 서브룩 하면은 막 트리플 더블을 하면서 득점이 엄청나게 나오는 뭐 이런 스타일의 슈퍼 유닛이었잖아요. 근데 뭐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플레이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트리플 더블의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득점이 조금 죽은 이런 모습.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올 시즌 들어서 헐리우드 액션, 프리드로 유도 플레이 액션을 이제 단속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이제 부진하게 된, 지난 시즌에 비해서 부진한 선수들, 슈터들, 슈퍼 슈터들, 뭐 웨스트브룩이랄지 또 릴라드랄지 이런 선수들의 부진이 약속한 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좀 그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는가 뭐 싶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웨스트브룩 그래도 보통 선수들보다는 이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브룩도 뭐 그렇고, 아까 저기 필라델피아 얘기하면서 레이커스 얘기할 때 같이 또 이어나가 보자라고 했는데, 시몬스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시몬스가 이제 계륵 같은 존재다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내부에서도 정리를 하는 게 지금 분분한 것 같아요. 달래서 가야 된다,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같이 필라델피아 내에서도 좀 존재하는데,
언론 쪽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전문 언론 쪽에서 이런 제기, 스포츠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SI 쪽에서 트레이드 하는 게 가장 좋은 카드가 웨스트브룩이랑 시몬스랑 트레이드를 해버리면 둘 다 윈윈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몬스는 부상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다 손 치더라도 뭐 부상에다가 또 갈등도 있고요. 실제로 뭐 부상도 부상이지만 갈등도 있고, 그래서 못 나오고 있는 시몬스에 비해서 웨스트브룩이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조금 더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좀 더 마음이 상할 수는 있는. 그러면서 워낙 승부근성이 강한 웨스트브룩이라서 뭐 그런 것, 최근에 그런 것도 더 자신의 근성을 부채질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 역배당입니다. 역배당으로 레이커스 쪽으로 미러키를 제껴놓고 레이커스 쪽으로 역배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다음에 미네소타랑 세크라멘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네소타, 세크라멘토, 막상 막하로 보여집니다. 저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선수 면면의 라인업으로 봤을 때 저는 세크라멘토가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두 음절의 선수들 세크라멘토에 많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항상 두 자리 숫자대 이상의 득점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두 음절의 선수들을 ABC 순서대로 저는 외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기도 했던 반스, 폭스, 홈스, 힐드, 톰슨 요런 선수들인데, 그 중에서 홈스랑 톰슨 같은 경우에는 득점도 득점이지만, 뭐 두 자리 숫자 때 득점도 득점이지만 리바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킹스는 슈팅의 정확도를 뭐 엄청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홈스랑 톰슨 쪽에서 리바운드가 합쳐서 25개 이상 나와주면 그러면 승산이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해서, 이런 기대치 노림수까지 해서 저는 킹스가 조금 더 팀적으로 나아 보이는데, 그런데 미네소타는 또 홈 코트에 이점이 있고요. 홈에서 지금 굉장히 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홈 부진 탈출의 자리, 홈 배팅의 타이밍, 요런 타이밍이 지금 계속 잡혀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노림수도 가져가고 싶은 이런 게 있고, 오히려 역으로. 그래서 여기는 여기다가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양빵을 지워놓고 둘이 같이 치고받고 한번 해봐라. 개념은 프로토 개념이라고 하면 언더 개념이라고 저는 보면서, 이렇게 여기 일종의 뭐 승부수가 될 수가 있겠네요. 딱 5에 걸려주면은 딱 좋겠다 싶고요. 자, 11번 경기는 썬더랑 로켓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썬더랑 로켓츠의 경기. 여기는 뭐 바닥이고, 썬더가 좀 더 낫죠. 분명히 썬더가 찬스. 여기는 뭐 썬더가 세서 보는 것이 아니라 휴스턴이 약해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피닉스랑 댈러스의 경기가 되겠는데, 여기도 재밌는 승부가, 박빙의 재밌는 승부가 기대가 됩니다. 박빙의 승부라고 저는 말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안 팔리고 있고, 여기다가 다들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 뭐 그런 투표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올커버 지우개 찬스를 쓴다 그러면은 전 여기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올커버 지우개 찬스는 여기 댈러스. 일단 여기 이거 뭐 끌고 가면서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니까 댈러스를 보는 이유는 왜 피닉스에만 때리지 못하고 댈러스까지 이렇게 펼쳐가야 되는가라는 근거는, 일단은 포르징기스가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치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포르징기스, 이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맞대결에서 계속적으로 댈러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중인데 타이밍상으로도 한번 서력을 기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커버 배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올커버 배팅 중에서는 이렇게 20% 미만의 큰 독식픽 역배당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끼어 있는 이런 노림수가 포함된 올커버 배팅 지우개 찬스.
그게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보여진다. 그런 데서 배팅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뭐 다른 경기 뭐 이런데 올커버로 가는 것보다 뭐 30, 37, 32 요런데 올커버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면서 완전 대이변의 자리까지 한번 같이 보고 가는 요런 것이 독식픽으로 향해 독식픽의 꿈을 키워나가는 목표점을 두고 있는 뭐 그런 공략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거 여기 뭐 단통으로 가고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올커버 할 때 한번 써보는 것이고, 자, 13번 경기는 포틀랜드랑 불스의 경기입니다. 불스가 조금 이제 행보가 조금 탄력이 좀 주고 있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라빈이랑 데로잔의 플레이는 아주 명품의 플레이, 우아한 명품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 여전한데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나간 지가 좀 됐잖아요. 근데 윌리엄스 나간 다음에는 그렇게 충격파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더해져서 지금 부세비치가 부세비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부세비치가 지금 나오지를 못합니다. 여기는 지금 코로나 프로토콜에 걸려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래서 노림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뭐 부세비치나 윌리엄스 이런 것에 따른 리스크도 같이 있다. 포틀랜드도 마찬가지. 홈에서 엄청 강한 립시티의 승부 메리트, 배팅 메리트가 있는 포틀랜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리스크가 또 발생한 것이 여기는 보드진의 리스크입니다. 경영진의 리스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영 환경을, 팀 내 환경을 뭐라 그래, 조성해주지 못한 그런 책임 때문에 일단 사장이 옷을 벗었고요. 그리고 단장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장, 단장 이 라인이 흔들리면은 사실 구단이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감독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단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또 악재가 또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다 기대치도 있고 악재도 같이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이번 회차는 또 오에 대한 노림수도 가져가고 싶고 계속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싶고, 여기가 페이버릿인데 이쪽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겠습니다. 일종의 여기도 이제 강한 승부수, 독창적인 강한 승부수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마지막 경기는 안양과 KCC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KCC가 계속 절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부상에 대한 게 좀 크겠죠. 정창영이 복귀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복귀도 필요한 대목이었지만 아무래도 이 MVP 송교창이 없는 게 좀 많이 지금 힘듭니다. 그게. 그리고 가드진에 대한 좀 약점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경기가 좀 승으로 이기는 경기, 이런 경기 할 때 보면은 원맨쇼예요. 이정현의 원맨쇼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그동안에 승을 좀 챙겨왔지. 이렇게까지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다 이정현의 힘인데, 이정현도 조금 체력적으로 워낙 자기한테 이제 쏠리니까 그 부담도 심리적인 것, 또 피지컬적인 것 전부 다 좀 피로도를 좀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전력이 추스러지기 전까지는 뭐 한방 공략 뭐 이런 걸, 아니면 또 큰 역배당 공략 이런 거를 당장 보기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여기까지 제껴놓고 이렇게 안양 쪽으로 한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양에서는 변준영의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요. 굉장히 많이, 특히 드리블은 완전 물이 올랐습니다. 물이 오른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고, 스펠맨도 짧은 조정 슬럼프가 좀 있었는데 짧게 마무리하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최고 용병이죠. 지금 KBL 경기에서는 최고 용병입니다. 그리고 또 전성현, 문성곤 이런 선수들의 득점력, 외곽포 꾸준하게 터져주고 있고, 돌아가면서 터져주고 있으니까 둘 다 좋은. 문성곤의 슈팅, 전성현은 뭐 국가대표 3점 슈터니까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전성현의 슈팅 보면 백스핀이 굉장히 좋아서, 백스핀이 좋은 슈팅이 그게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까? 농구에서는. 그런데 거기다가 전성현인데 문성곤의 득점력도 괜찮아서, 예전에 제가 김승기 감독을 만나가지고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가장 지금 기대하는 그게 1년 코로나니까 작년에 못 갔고 2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기대하는 지금 선수 중에서 누구를 가장 기대하고 있느냐,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박지훈이 있을 때니까 더 전인가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뭐 그거 박지훈도 아니었고 그리고 변준영도 아니었고 전성현도 아니었고 문성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성건. 근데 그렇게 공들이고 있는, 그러면서 공들여서 잘 키워가고 있는 문성건, 그런 이제 결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건 경기력이 아주 많이 좋아진 모습이라서 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여기 자원이 많죠. 지금 뭐 3.5세군도 있고 뭐 3점 자원에다가 다음에 뭐 페인트존에서의 그 자원에다가 용병 자원에다가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영맨들의 자원에다가 뭐 드리블 돌파 뭐 다 이런 뭐 드리블 돌파 이런 그 전력의 고른 기대치가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중이라서 자 이렇게 안양 쪽으로 정리하면서 14번 경기까지. 자, 저는 요렇게 지금 왁구를 잡아놨습니다. 공유해드리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